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우편 데이터까지 조사하면서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PS 우정공사에 따르면 포스털 인스펙션 서비스라는 사법권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이들이 이민 단속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9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 마이너스 0.3%로 집계됐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3.4%에서 급격히 하락한 수치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노후 생활과 관련해서 은퇴한 이후 자금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의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과 개인 재정 계획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공화당이 지난달 29일 메디케이드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새로운 방안을 비공개 회의에서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 하에서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에서 특정 수혜자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인당 상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오전 4시 기상이 새로운 자기개발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달 29일 새벽 기상은 더 이상 성공한 리더들만의 루틴이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생산성과 자기 관리 차원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뉴욕주 내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들이 $400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받게 됐습니다. 또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내에서는 올 가을 학기부터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아마존이 미국 시골 지역의 작은 마을에 배송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아마존은 미국 전역의 작은 마을 배송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내년 2026년 말까지 총 $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주요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영화인들이 만든 킹 오브 킹스는 지난 11일 개봉 후 16일 만인 지난달 27일 누적 수익 5,451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가뿐히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중국에 위치한 내몽골 자치구에서 기독교인 9명이 성경을 배포한 혐의로 투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기독교인 9명이 가정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출판된 성경을 재판매한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회가 오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2025 전미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미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는 1980년에 설립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우편 데이터까지 조사하면서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PS 우정공사는 포스털 인스펙션 서비스라는 사법권 있는 부서가 이들이 이민 단속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IS가 이민자 체포 추방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은 트럼프 정부가 각종 우편물들의 배달 정보 등 우편 데이터들까지 검색해서 이민자들을 포착해내려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정공사의 우편 데이터들에는 일반 우편물은 물론 신용카드 비리나 금융 광고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방대한 자료들을 축적해놓고 있어 다른 정보 데이터들과 대조하면 이민자들의 최신 소재지를 포착해낼 수 있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예상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 마이너스 0.3%로 집계됐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3.4%에서 급격히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번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전망치인 0.4%를 크게 밑돈 것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분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상무부는 수입 증가와 기업 투자 감소 등을 성장률의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해왔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노후 생활과 관련해서 은퇴한 이후 자금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 자금 부족에 대한 최근 진행된 한 투자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은퇴 자금 중간값은 약 6만 4천 달러로 조사되었습니다. 6만 4천 달러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46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고령자들의 재정적 어려움, 특히 고령자들일수록 재정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5살 이상의 미국인들 중 약 25%는 은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비자발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55살 이상 미국인들 4명 중 1명은 은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은퇴 자금이 아예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부족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산도 별로 없는 데다가 부채까지 있다 보니 이로 인해 마음 편하게 은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새벽 4시 기상이 새로운 자기개발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29일 새벽 기상은 더 이상 성공한 리더들만의 루틴이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생산성과 자기관리 차원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삶을 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트렌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애쉬턴 홀이 SNS에 오전 4시 루틴을 공개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거주 한 디지털 컨설턴트는 아이들이 깨기 전 2시간의 집중 시간이 최고의 생산성을 보장한다며 매일 오전 4시 30분에 기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롱비치의 한 기업 CEO는 15년째 오전 4시 20분 전후로 기상하며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벽에 피트니스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24시간 헬스장은 새벽 4, 5시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운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비스업이나 공장 근로자, 장거리 통근자들이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SNS 콘텐츠의 영향으로 냉탕, 햇빛 노출, 간헐적 단식 등과 결합된 새로운 모닝 루틴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뉴욕주 내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들은 400달러짜리 인플레이션 리펀드 수표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내에서는 또 올가을부터는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의회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540억 달러 규모의 2026년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당초 마감일이었던 4월 1일을 한 달 가까이 지나 도출된 것입니다. 뉴욕주지사는 우선 순위가 정해진 만큼 추가 세부 논의 과정을 거쳐 곧 최종 예산안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시골 지역의 작은 마을의 배송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오늘 자사의 뉴스 사이트를 통해 미국 전역의 모든 작은 마을 배송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총 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 다른 물류 업체들이 비용 문제로 농촌 고객 서비스를 축소하는 시점에 아마존은 그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하원 공화당이 지난 29일 메디케이드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새로운 방안을 비공개 회의에서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핵심은 오바마 케어 하에서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에서 특정 수혜자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인당 상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인당 상한제는 연방정부가 각 수혜자별로 일정 금액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메디케이드 수혜폭을 확대한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한도를 넘는 추가 지출은 주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보장 범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방안은 연방 지원율 인하로 현재 확대된 메디케이드 수혜층에 대해 연방정부가 90%를 부담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주요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영화인들이 만든 킹 오브 킹스는 지난 11일 개봉 후 16일 만인 지난달 27일 누적 수익 5,451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가뿐히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아직 상영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매출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화를 제작한 모팩 스튜디오 측은 스토리나 제작 과정에서 중시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복음의 핵심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명확한 주제를 절대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디켄스의 막내 아들인 월터가 시공을 초월해 주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그리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위치한 내몽골 자치구에서 기독교인 9명이 성경을 배포한 혐의로 투옥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중국의 기독교인 9명이 가정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출판된 성경을 재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성경을 판매한 이유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순전히 복음 전파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성경을 정가 대비 25% 할인된 가격에 재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미연합회가 오는 6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2025 전미대학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미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는 1980년에 설립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한인 1.5세와 2세대 대학생들에게 리더십을 함양하고 한인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집회는 한인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올 예정입니다. 참가 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한인 리더들과 교류하며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 직업에 유용한 중요한 리더십 역량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멕시코 전역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카톨릭 성장보다 많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복음주의 교회는 카톨릭 성당수에 비해서 183%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음주의 또는 개신교 신자로 응답한 인구 비율은 1980년 3.2%에서 2020년 11.2%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카톨릭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이 나라 전체 인구의 약 77.7%가 카톨릭이지만 복음주의는 이제 멕시코 내 두 번째로 큰 종교 집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구름 끼고 흐린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51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49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